두 번째 메뉴로는 라마 2세 때 발견됐다고 하는 처무엉이라는 꽃 모양 덤플링을 해볼 건데요. 1700년대, 1800년대에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그만큼 굉장히 기원이 깊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처가 꽃다발을 의미하고요. 무엉이 보라색을 의미하는데요. 태국에서 이제 거의 국민티로 통하고 있는 차 안찬이라는 건데요. 얘는 한국어로 접두화예요. 꽃차는 이제 물과 함께 우리면 굉장히 진한 보라색, 남색, 계열의 색상이 납니다. 얘에 이제 라임을 떨어뜨리면 보라색으로 변하는 성질이 있고요. 이 차의 경우에는 피부 미용에도 좋고 탈모에도 좋다고 합니다. 이 차를 우린 물로 덤플링 반죽을 해서 남색이나 보랏빛을 내는 게 이 덤플링의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코코넛 크림 조금 들어가고요. 반죽할 때 필요한데 물로만 하셔도 됩니다. 그다음에 얘는 찹쌀 가루고요. 태국 마트에서 산 찹쌀 가루입니다. 얘는 이제 태국어로 뺑카오예몸이라고 마가루라고 생각하시면 되시고, 그다음에 쌀가루 필요하고요. 타피오카 가루도 같이 함께 지금 섞여져 있는 거고요. 쌀가루, 타피오카 가루, 그 다음에 이렇게 총 4가지의 가루를 섞고요. 없으시면은 맛가루는 좀 생략을 하셔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덤플링을 만들 때 약간의 소도구가 필요한데 저도 사실 이 뾰족한 모양을 좋아하진 않는데 아무리 찾아도 없어졌더라고요. 보통은 이게 일자로 밋밋한 모양이 이 덤플링을 예쁘게 만들 수가 있는데 제가 자료 화면으로 이렇게 보여드릴 수 있으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집게가 좀 필요하고요. 이런 마늘, 고수뿌리, 후추바음, 페이스트를 필요하고요. 이 음식은 본래 닭고기 아니면 돼지고기 이렇게 사용해서 땅콩이랑 같이 소를 만드는 건데요. 예전에 궁중 음식이나 왕실 음식을 보면은 태국에서는 그 당시 가장 좋았던 재료들은 보통 닭고기, 새우를 많이 조합을 하거나 게살을 많이 사용을 해요. 그래서 닭고기, 새우 아니면 닭고기, 게를 많이 사용을 하는데 오늘은 이제 기원 있는 음식 그대로 재현을 할 거라서 제가 특별하게 꽃게를 준비했습니다. 이 살만 발라내서 닭고기랑 같이 소를 만들어 볼 거고요. 개인적으로 이 조합은 땅콩이랑 별로 안 어울리는 것 같아서 저는 오늘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양파를 같이 볶아줄 거라서 먼저 다듬어 주겠습니다. 양파는 그렇게 많이 사용할 것 같지는 않고요. 이 정도 사용을 할 겁니다. 닭고기 다짐 사용할 거고요. 우선은 겉에 만두 피부터 만들어야 되거든요. 왜냐면 얘를 이제 싸야 되니까 뜨거우면 반죽이 쉽게 식지 않기 때문에 먼저 만들고 그 다음에 소를 볶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전에 이제 말한 재료들을 모두 섞은 상태에서 모두 다 섞은 가루에다가 코코넛 크림도 조금 넣어주고요. 그 다음에 이 티 우린물도 같이 넣어줍니다. 제가 지금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렇게 같이 하는데 미리 이렇게 걸러두시면 편합니다. 얘를 잘 이렇게 섞어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불에 올려주시면 됩니다. 얘를 이제 익반죽처럼 반죽을 익혀주면 됩니다. 반죽이 어느 정도 이제 뭉쳐지면은 오일을 저는 약간 뿌려주면 좋더라고요. 그래서 오일을 뿌려주셔도 되고 생략하셔도 됩니다. 어느 정도 이제 반죽이 하나로 되면은 다 익은 거거든요. 얘를 따로 빼주겠습니다. 이제 반죽을 만들었고요. 안에 이제 소를 볶을 차례인데 팬에다가 이제 오일을 살짝 두르고요. 마늘, 고수, 뿌리, 페이스트를 넣고 볶아줍니다.
너무 타지 않게 볶아주시면 되고요. 어느 정도 이제 볶아지고 나서는 고기를 넣고 양파랑 같이 이제 볶아줄 건데요. 닭고기 다진 거를 넣어줍니다. 이제 고기들이 서로 달라붙지 않게 재빨리 이렇게 좀 섞어주시면 좋고요. 돼지고기로 해도 마찬가지 같은 방법으로 하시면 됩니다. 닭고기가 이제 어느 정도 익었거든요. 닭고기가 어느 정도 익으면 발라놓은 게살을 넣어 보겠습니다. 어느 정도 이렇게 드라이 된 상태의 소로 만들어 주시면 되시고요. 시즈닝을 할 건데 피쉬 소스, 게가 어느 정도 짠맛이 있기 때문에 많이 넣지는 않고요. 뭐 설탕 아니면 팜슈거, 얘를 이제 사용해서 이제 단맛을 내는데 활용을 하셔도 됩니다. 소가 이제 어느 정도 완성이 되었고요. 한번 맛을 보시면 되는데 게살의 향도 많이 느껴지고 약간 단짠의 조화라고 생각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이제 두 가지 재료로 한번 빚어 보겠습니다. 처음에 만들었던 만두피인데요. 얘는 아무것도 안 하고 흰 반죽을 좀 만들었어요. 이렇게 섞어서. 이렇게 만두 빚는 것처럼 반죽을 해준 다음에 이 완성된 게살 소를 넣고 다시 이제 닫아줍니다. 이런 식으로 동그랗게 빚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마음에 안 드는 이 뾰족한 집게로 한번 살려서 그래도 해보겠습니다. 만약에 이게 없으신 분들은 그냥 집게나 다른 걸로 하셔도 되고요. 이런 식으로 꽃 모양으로 빚어주시면 됩니다. 오일을 이렇게 발라서 얘를 이제 찜기에다가 넣어주겠습니다. 이제 예열된 찜기에다가 넣고 한 10에서 11분. 근데 사이즈가 크면 더 오래 걸리겠죠? 이렇게 10분을 딱 맞춰놓고 기다리면 완성입니다. 덤플링을 찜기에 넣고 지금 어느 정도 익은 거를 확인을 했어요. 저는 이 사이즈로 해서 한 10분, 11분 정도 익혔는데 이렇게 잘 익었습니다. 그래서 꺼내서 플레이팅을 해보겠습니다. 얘를 이제 이름이 첨우항이잖아요. 꽃다발이니까 꽃다발처럼 이렇게 담았고요. 보통은 이렇게 마늘 튀김이랑 같이 얹어 먹습니다. 마늘 튀김이랑 고수, 그다음에 매운 고추. 만약에 피키누라는 고추가 있으면 좋고요. 없으면 이렇게 그냥 일반 청양고추도 괜찮고, 그런 매운 고추랑 고수 그리고 쌈처럼 이렇게 싸서 먹는 태국 전통 음식이었습니다. 완성입니다. 자, 이렇게 총 2가지 메뉴 해봤어요. 하나는 똠카가이라는 코코넛 닭고기 스프 해봤고요. 그리고 하나는 첨우엉이라는 꽃다발 모양의 태국식 덤플링 완성해보았습니다. 이번 영상으로 인해서 태국 음식에 대해서 조금 더 많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하고요. 한국에서도 이제 마트나 인터넷에서도 재료를 어느 정도 구할 수 있기 때문에 집에서도 한 번쯤은 해볼 만한 요리
드린 것 같습니다. 저의 이제 다른 요리 영상을 보고 싶으시면 유튜브에 김유아 그리고 쏨땀 이런 식으로 쳐주시면 저의 이제 예전 영상이 조금 있거든요. 그거 보시고 또 다른 메뉴도 참고해 보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영상을 지원해 주신 주한 태국 대사관께 정말 감사 인사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65주년 태국 한국 수교 기념 행사에 참여하게 돼서 정말 영광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